주변에서요. 사건 반장에 제보해 보세요라는 조언을 받아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답니다. 어제 오늘 언론에 많이 소개가 돼서 아실 텐데 그 기사에 담기지 않은 얘기를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자, 지난 주말 부모님 댁에 갔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네, 제보자인 아들은 아버지 생신을 맞아서 지난 27일 저녁 경기도 평택에 살고 있는 부모님 집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부모가 사는 집은 단독주택인데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날 밤 8시에 진돗개인 반려견 아지에 밥을 줬고 다음날 새벽 5시에 다시 밥을 주려고 나갔는데 목줄이 풀려 있었고 아지가 사라져버렸다고 한 겁니다. 아들의 주장에 따르면 키우는 동안 아지가 목줄을 끊고 사라진 일이 없었다고 하고요. 목줄도 한 달 전 새 걸로 바꿔서 끊어진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5년간 키운 반려견 아지. 어머님 너무 놀라셨대요. 자, 그래서 새벽에 아지야 대체 어디로 갔어? 막 이름을 부르면서 정신없이 찾아 헤매셨답니다. 그러다가 윗집을 이렇게 쳐다보게 됐는데 저 집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드셨다는 거죠. 아드님 얘기 들어보시죠. 어머니 말로는 5시에 밥을 주러 갔는데 개가 없어져서 이게 갑자기 목줄이 풀려 있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돌아갔대요. 엄마가 밑집에 보니까 그 새벽 5시에 그 집 앞에 가마솥이 있는데 거기에 불 연기가 엄청 많이 올라오더래요. 가보니까 아니야 다니까 거기 그 나무가 엄청 많이 돼 있었고 재가 엄청 많이 나서 근데 아빠가 근데 그걸 소뚜껑 발로 차가지고 뚫고 연 거예요. 그 가마솥 뚜껑 안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네, 지금 이제 아드님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약간 사진을 봤죠. 이 어머니께서 아지를 찾다가 이제 딱 보니까 윗집에서 연기가 막 무락무락 피어오르는 걸 봐서 갔더니 가마솥에 불을 때우고 있었어요. 근데 밤새 불을 피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재가 많아서 갔더니 그 윗집 남성이 남의 집에 왜 왔냐 막 이렇게 옥신각신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가마솥 뚜껑을 발로 차서 딱 열었는데 그 안에 지금 이제 사진은 확실히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제 반려견 아지로 의심되는 사체가 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너무 놀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 아지 아니냐 신고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윗집 남성은 난 잘못한 거 없으니까 신고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이 부모님은 윗집 남성에게 가마솥 건들지 말고 그대로 둬라 라고 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 경찰이 왔습니다. 네. 경찰이 아예 이거 뭐예요? 이거 질문을 했겠죠. 그렇죠. 오전 7시쯤에 경찰이 도착을 했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다고 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경찰이 윗집 남성의 진술도 좀 받았습니다. 이게 혹시 이웃집 개가 맞냐라고 질문을 좀 하니까 이웃집 남성이 어젯밤에 개가 죽어 있길래 가져와서 가마솥에 넣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또 초기 진술에 따르면 그러면 그 가마솥에 있는 사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묻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어디 묻었냐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겠다라고 또 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양 변호사님 그럼 그 화장을 해줬다는 거예요? 화장을 해주려고 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지인의 집에 아드님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이 아드님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아지가 특별하게 어디가 아프다거나 하지 않았답니다. 그게 갑자기 죽을 만한 그런 이유가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윗집에서 아랫집 개가 밤에 죽었는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어 있으면 그냥 알려주거나 할 일이지 그거를 왜 굳이 자기 집에 데려다가 가마솥에 내었고 불을 이렇게 빛이 피웠냐는 거죠. 그리고 신고하고 그렇죠. 죽어 있으면 아저씨는 네. 걔 죽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을 텐데 왜 죽은 남의 집 개를 가져다가 가마솥에 넣었겠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경찰에 신고가 나서 경찰에 출동할 때까지 한 2시간 정도 걸렸답니다. 그런데 그 가마솥에 있었던 뭔지 모를 그 사체를 어디에 묻었다고 하는데 묻은 데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2시간 만에.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슨 화장을 시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왜 남의 집에 개를 데려다가 가마솥에 넣고 불을 피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제보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윗집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합니다. 안 좋아서 한 번은 신랑이도 있다가 이 윗집 남자분이 도사견 2마리를 데려와가지고 이 아지 앞에 풀어놔서 이게 싸우게 만든 그런 일까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뭔가 평소에도 이제 윗집 아랫집 간에 갈등은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 아드님 바로 윗집으로 찾아갔답니다.
아저씨 저랑 얘기 좀 하시죠 했더니 갑자기 그 윗집 남성 집에도 아들이 있었나 봐요. 그 아들이 대신 나오더니 아니 나랑 얘기합시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블라블라 서로 이렇게 막 대화를 했다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이 그 개 아니고 고라니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 아드님 얘기 들어보시죠. 이 가마솥에 있던 어디 갔냐? 가마솥에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냥 불멍 때린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아궁이에 불 떼면서 맥주도 마시고 그런대요. 이 아궁이는 지금 구멍이 뚫려서 아무것도 못 넣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찍은 사진 모양을 보여줬어요. 갑자기 당황하더니 저건 고라니래요. 하하 아까는 뭐 죽어있던 개를 데려와서 뭐 어떻게 했다더니 이젠 또 고라니. 네, 이 아들의 주장에 따르면 윗집을 찾아갔을 때 윗집 남성과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윗집 남성에게 가마솥 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아들이 대신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마솥에 있던 사체 어디로 갔는지 물으니까 윗집 아들은 가마솥에 금이가 있어서 아무것도 못 넣는다면서 아무것도 없었고 담배 피울 때마다 불멍, 이 불멍은 불을 멍하니 바라보는 걸 뜻합니다. 불멍하듯이 가마솥 불을 지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윗집 아들에게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그럼 이 사진은 뭐냐라고 했더니 당황하면서 그 사체는 고라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사진은 아버지가 처음에 가마솥 뚜껑을 발로 차서 여는 사이에 어머니가 찍어둔 겁니다. 이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고 전했고요. 윗집 남성은 자신의 아들 뒤에 앉아 있었는데 대화를 다 들으면서도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화를 마치고 내려가니까 그때 윗집 남성이 젊은 녀석이 버릇없이 따박따박 말한다 이렇게 한마디를 얹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윗집 주장이 번복이 됐고요. 네. 검게 그을린 사체 동물 사체 사진만 지금 보신 것처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묻었다고는 하는데 그걸 어디 묻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키 CCTV 아닙니까? 그렇죠. 뭐 사진으로 봤을 때 고란일 수 있나 뭐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증거는 CCTV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요. 부모님 집에는 CCTV가 없고요. 이웃집 그 집에 윗집에 CCTV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처음 출동했을 때 오전에 CCTV 좀 보여달라 하니까 그 주인 말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 CCTV 운영할 줄 모르고 아들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얘기했고 지금 아들하고 대화했다고 하잖아요. 예. 아들이 지금 제공을 하면 사실은 이 사건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CCTV가 아직 제공이 안 되는 거 봤을 때는 밑에 아들 주장에 따르면 뭔가 좀 숨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이 수사 결과가 이 제보자 아드님 얘기처럼 윗집 남성이 그 아지를 데려다가 뭐 죽였는지 아니면은 뭐 말 그대로 죽어 있던 걸 가져다 뭘 어떻게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의 집 개를 갖다가 저지경을 만들어 놓은 게 맞다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제 정말로 아지가 먼저 죽어 있었다라고 한다라면 그때는 뭐 재물손괴 정도가 될 겁니다. 여전히 이제 그 아랫집의 개이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라도 정말로 죽인 거라면 동물보호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건 3년의 징역까지 가능한 무거운 범죄가 됩니다. 동물학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처벌이 굉장히 강화가 됐거든요. 처벌도 처벌이지만 지금 이 아랫집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혹시 해코지라도 당할까 봐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갑자기 CCTV도 설치를 했고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전화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 반려견을 키우셔서 그런지 네. 유독 진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건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저 이렇게 탄 거 조금 더 리얼한 사진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편집하기 전에 사진을 원본 봤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딱 봤는데 보이는 거죠. 강아지가 어떤 모습이 이렇게 보이니까 뭐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무슨 보신탕도 먹었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은 1000만 인구가 강아지를 가족처럼 기르고 있어요. 저도 저희 강아지가 정말 약간 가족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본인들의 화풀이를 강아지한테 했을 가능성이 지금 너무 농후하잖아요. 그러면 저 강아지는 도대체 왜 저 안에서 무슨
저렇게 죽어야 하면 사실 저와 강아지하고 정든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도 진짜 찢어질 것 같아요. 진짜 우리나라의 수준이 지금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진짜로 저기서 강아지가 저렇게 죽은 거라면 저는 정말 그냥 넘어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